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GitLab CI/CD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약간의 트릭을 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AWS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코그니토라든지 S3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하려는 거는 S3에 특정한 데이터를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하려면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를 가지고 AWS 클라이언트가 동작을 해서 특정한 리전에 맞는 S3에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버킷 네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를 IAM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는 AWS에 대한 설정 있잖아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설정할 때 AWS Configure라는 걸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AWS 설정을 하려면 여기에서 AWS에 대한 CLI를 다운로드 받고 이 AWS Configure를 통해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트 계정 밑에 AWS와 관련된 프로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와 관련된 config 파일들 그리고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는 암호화에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된 키들을 이제 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이 지금 만약에 이 루트 계정 밑에서 실행된다면 당연히 실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GitLab 러너라는 애가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 자체 OS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OS 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AWS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호스트에다가 AWS에 대한 컨피규어를 설정을 했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도커에다가도 똑같이 AWS CLI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AWS 컨피규어를 실행해서 AWS의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 그리고 리전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도커 컨테이너를 런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도커 컨테이너를 런하고 제가 도커 컨테이너를 도커 exec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를 넣고 컨피규어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어딘가? 자, 도커가 이미 실행이 됐어요. 런으로 컨테이너에서.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AWS 관련된 컨피규어들을 실행을 했다고 해도 만약 이 앱 자체가요 실행이 되면서 AWS에 관련된 어떠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들이라면 제일 처음 실행되면서 하는 거는 항상 페일이 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커 같은 경우는 이제 AWS에서 EC2 컨테이너가 만들 때는 이 IAM 계정에 대한 내역을 넣어서 자동으로 도커를 컨테이너로 만들고 나서 그 컨테이너에 AWS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AWS에서 EC2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체적으로 WSL2 아래 도커를 설치하고 그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하니까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AWS 클라이언트에 전달한 후에
그 AWS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업로드를 실행하면 S3의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 말고 약간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저기 룻에다가 AWS 관련된 설정을 해 놓고 나서 그 설정을 도커 컨테이너가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일은 해결이 될 거예요. 굳이 우리가 AWS 액세스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 룻에다가 AWS 컨피규어를 해서 프로파일과 키들을 정보를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있는 폴더를 GitLab 러너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카피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GitLab 러너가 도커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GitLab 러너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루트에서 GitLab 러너로 카피를 합니다. 카피해서 끝나면 안 되고, 자, 오너를 GitLab 러너로 해줘야 돼요. 지금 카피한 폴더를요. 그래야 이 GitLab 러너가 얘를 실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해야 될 게 있겠죠. 뭐예요? 이제 GitLab 러너가 생성한 이 AWS 관련된 프로파일 config 폴더를 도커 컨테이너가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유가 될까요? 자, 도커에서 호스트 쪽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은 볼륨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 힌트 아셨죠? 이제 뭔가 반짝하셨을 거예요.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할 거는 일단 IAM 계정을 하나 AWS에서 생성을 할 건데요. 네, 여기에서 보안 자격 증명으로 오세요. 보안 자격 증명으로 오시고 사용자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사용자 생성을 하나 할 거고요. 이름을 user for S3라고 하겠습니다. S3에서 쓰려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요. 직접 정책 연결이라고 있죠. 저기 요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합니다. S3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자,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풀 액세스를 받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하나만 주고 다음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권한 설정은 저거로 아주 그냥 거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 생성 누르시면 사용자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액세스 키하고 활성화 키가 없죠. 유저 for S3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여기 보시면 액세스 키 만들기 있죠. 이 녀석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AWS 외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 누르세요. 그 다음에 설명 태그 값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뭐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사실상 저는 그냥 테스트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그냥 설명 태그를 넣고 액세스 키 만들기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밀 액세스 키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요것들을 복사를 일단 하고 액세스 키를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 액세스 키도 복사를 해서 넣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완료를 누릅니다. 자, 보안키를 보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면 나중에 검색할 수 없으므로 새 액세스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정보가 생성이 돼요. 여기에다가 멀티팩터 인증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하지 않겠으나 여러분들은 혹시 이 IAM 계정을 만들고 나서 누군가 쓸 수 있으니까 MFA 디바이스까지 할당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콘솔 로그인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액세스 키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액티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 콘솔 창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 컨솔에서 AWS 관련된 처리들을 해줘야 돼요. 지금 AWS CLI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에러가 날 겁니다. 없어요. 설치하라고 나오죠. 자, 저는 설치 파일을 다른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저기 뭐 참조에 있는데 저는 요걸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리눅스 X8064에 대한 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그럼 다운이 되죠. 자, 여기에서 언인스탈 할 거예요. 언인스탈이 아니고 언집이요. 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언집 하시고요. 그러면 언집 되겠죠? 그 녀석 뭐 깁니다. 상당히 이거를 크기를 조금 늘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자, 이 상태에서 다시 sudo 하고 AWS 가서 인스탈 해보세요. 그러면 인스탈이 됐을 겁니다. 이게 약간 뭐 깨질 것 같은데 어쨌든 유저 로컬 빈 AWS가 런된 위치라고 하니까 저는 AW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나와요. 자, AWS CONFIGUR라고 하시고 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프로파일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 AWS S3LS라고 하면 내가 만든 S3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S3에 대한 내역이 없죠. 자, 없는 게 아니고 unable to locate credential이라고 나오죠. 지금 AWS 컨피규어 통해서 컨피규어 설정하라는 거예요. AWS 컨피규어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티동이야. 자, 이렇게 컨피규어하고 그러면 액세스 키 넣으라고 나와요. 아까 복사해놨던 액세스 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키 넣으라고 나오죠. 시크릿 키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어디냐면 AP 아마 서울이니까 서울 가보시면 노스이스트 2네요. 여기 노스이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넌이니까 엔터 그냥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AWS 컨피규어 리스트라고 하시면 이렇게 떠요. 자, 보이시죠? 쉐어드 크레덴셜 파일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onfig 파일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랑 형태, value, name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파일 보시면 notset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디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프로파일 설정을 하지 않아도 AWS 관련된 SDK에 특정한 펑션들은 다 이걸 참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 프로파일을 참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AWS S3의 LS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인가 AWS 버킷이라고 만들어 놓은 S3 버킷이 하나 나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API 서버 테스트라고 임시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 기본적인 웹 API 프로젝트고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해 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제 강좌를 계속 보셨으면 이걸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세팅스에 가보시면 CI/CD에 러너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러너 저희는 이렇게 요거를 설정을 해놨고 이미 지금 레지스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add variable, 저희 베리어블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베리어블 보면 예전에 썼던 거랑 똑같아요. container name, connection string, image name. 자, 아마존 AWS와 관련된 설정은 아무것도 없죠. 자,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자, 빌드로 가서 파이프라인 에디터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파이프라인 에디터에는 그냥 API 서버 run, EF 번들, 그리고 뭐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실행을 시키면 자동으로 될 거예요. 될 건데, 자, 일단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이 되었고요. 여기 패스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docker ps 한번 해볼게요. 올라와 있는지. API 서버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 API 서버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5006번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5006번에다가 제가 localhost 5006번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시 또 로그인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업로드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얘가 로그인 없이 실행이 되는 녀석일 겁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에서 버킷 네임 넣고 폴더 네임 넣으면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버킷 네임 저희가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버킷 네임이 여기인가? AWS 버킷이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 여기다 넣고요. 폴더 네임 1, 2, 3, 4 이렇게 해서 execute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execute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됐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이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설정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에러가 나야겠죠. 이게 실행이 되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아마 AWS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이 커넥션하는 타임아웃이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exception, thrown by target of invocation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마 이게 그럴 거예요. 지금 AWS 관련해서 접근할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AWS 접근을 하려고 저희가 설정을 조금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에서 약간의 변경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다시 클리어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이제부터 작업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AWS 컨피규어까지 설정을 했죠. 이제 gitLab 러너에다가 뭔가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gitLab 러너에다가 AWS 설정 파일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를 변경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gitLab 러너가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를 변경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커 파일에 어떤 것들이 있을 건데 도커 파일을 조금 수정을 해 줄 거예요. 근데 도커 파일이 수정이 되어서 이미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것이 원래 있어야 되냐면 리파지토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 API 서버 테스트에서 도커 파일이 열어보시면 원래 이게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커 안에서 AWS에 대한 폴더의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유저 로컬 빈 AWS도 만들어놔요. 자, 이렇게 해야 CLI하고 프로파일이 같이 실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만드는 이유는 도커 볼륨을 연결할 때 저 기본적인 폴더들이 없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커 파일에서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미리 저는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V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파이프라인 에디터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에디터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V라는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 밑에 쪽에 이 밑에다가 넣도록 하죠. 환경 보험수 밑에 AWS root.aws 유저 로컬 빈, 유저 로컬 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commit change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배포를 하기 시작할 거고 뷰 파이프라인에서 실제로 얘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자, 뭔가 안 되고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한번 세팅으로 가서 CI/CD로 이동한 다음에 러너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러너는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든지 뭔가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gitLab 러너가 동작을 뭔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스테이터스를 한번 뽑아봅시다. 크게 문제 없죠?
다시 리스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때는요. 이때도 그게 문제였어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기민강 API 서버 테스트 요 녀석이 저걸 실행하는 거거든요.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파이프라인 이동. 아직도 펜딩인지? 자, 실행하고 있죠. 펜딩하지 않아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렸나봐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도커 빌드 하면서 새로 빌드를 할 거예요. 이제 이게 다시 실행이 되는지, 자, 새 거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복사를 해놓고 미리, 자, 업로드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트루됐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저 S3에서 이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S3에 저게 안 들어갔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S3를 찾아요. S3 찾아가서 자,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여기인가? 자, 아까 1, 2, 3, 4라고 했죠? 1, 2, 3, 4 밑에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파일 내용도 뭐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AWS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루트의 도커에 대한 AWS에 대한 도커가 아니고요, AWS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루트에서 도커를 GitLab 러너로 실행할 때 어떻게 AWS에 대한 컨피규어를 쉐어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좀 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방법들이 꼭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액세스 키나 시크릿 키는 항상 넘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어딘가에서 그 값을 어딘가에 저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보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피규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